시리아 강굴리의 그 논 이퀴블리엄 피지컬 지식으로부터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지고 피터빌의 DDPM이 만들어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이제 첼시 핀이 또는 이 그룹들이 아마 더 한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셀프 스퍼바이즈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만들어서 아직은 근데 요 각 단계의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해석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뉴로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되게 큰 건데 이제 이제 이게 하이라키컬 베이지언 네트워크와 DDPM의 차이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이인데, DDPM이 계속 센소리 레벨에 노이즈 첨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저희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레이턴 디퓨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 저희보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보다는 그래. 아니고 저보다 아니. 제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말인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씁쓸하게 저는 예, 근데 교수님과 같이 포함해서 저희 잘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은 이 전 세계에서 달려든 이 속도는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점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로우 센소리 데이터 레벨에서 했던 게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그게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달리는 DDPM이고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제 만든 게 이 모델인데, 요 초록색에서 요 복잡한 요런 것들을 빼면 요게 그냥 DDPM이거든요. 이 그냥 노이즈 인코딩 한 다음에 디코딩 해서 다시 러닝해서 백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첫 단에 일단 어떤 perceptual compression이라고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한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블레이크 리차드 톡에서도 보였던 그냥 센소리 레벨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임베딩을 한번 시키는. 그래서 레이턴트를 딱 넘어온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부터는 또 디멘전이 안 바뀌어요. 여기부터는 또 한 번 딱 레이턴 스페이스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는 또 디멘전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하이라키칼 구조가 아니라 또 그냥 그 레벨에서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디코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perceptual compression이 이제 첫 번째 first encoder에서 일어나고 이제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액션 포인트가 여기서 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요 발표에서는 조금 결이 틀린 것 같아서 결국엔 집어넣지 못했는데 되게 아까 사실 우리아산 슬라이드에서 하나 나왔었던 게 뭐냐면 유리아산이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했을 텐데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클립이 뭐냐면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서 클립이라고 해서 보통 뭐에서 많이 쓰냐면 이미지 캡셔닝.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 나오기 전에 이미 텍스트를 치면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클립이 이것도 2019년 20년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게 메타에서도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클립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이게 저희 요번에 CCN 갔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클립 사용하는 팀들 엄청 많았었어요, 거기에서도. 클립이 뭐냐면 결국엔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페어링하는 그 관계를 찾아서 미리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임베딩 벡터를 이미 프리트레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임베딩 디스트리뷰션 코드를 만들어야 가장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잘 돌아가게 되는가가 이미 프리트레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텍스트를 친다 또는 흑백의 사진을 집어넣는다. 소리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게 임베딩이 돼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어떤 벡터로 바뀐 다음에 그 벡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벡터가 여기를 들어가서 트랜스포머를 거치는데 이게 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각 레이어에 메모리 버퍼가 달려 있고 홉필드 네트워크적인 그런 구성료가 있어서 여기서 들어온 정보가 얘네들이 없었으면 그냥 퓨어 디퓨전 모델이라서 그냥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내가 조건을 걸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난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테디베어라고 치면 거기서 인베딩이 들어와서 그냥 디퓨전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쉐이핑을 그쪽으로 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탑 하이라키에서 다음 하이라키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고 그게 계속 그 사이에 이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가 유넷이라는 구조예요. 뭐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바이오메디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계에서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얘와 얘 사이를 가장 피델리티를 높이면서 복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유넷 아키텍처를 선택했고 그 안에다가 트랜스포머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여기부터 저의 뇌피셜인데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처럼 어떤 내가 예를 들어 골이 생긴다. 골이 생겨서 내가 이 골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할 때 노이즈가 트리거가 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이 컨디셔널 모델에서 리쉐이핑 되면서 우리 센소리 단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관련된 어떤 센소리 정보들을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좀 바라봤고 이게 결국에 레이턴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봐가지고 네. 교수님 이 화면 전환을 제가 잘 못한 근데 너무 재밌네요. 정말 이런 건지 전 몰랐어요. 네, 이 페이퍼는 전 처음 봤고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용은 해봤지만 그 밑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다 이걸 찾았지? 그러니까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에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걸 찾다가 페이퍼가 자꾸 디퓨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거 딱 들어봤는데 이건 봐야 되겠는데 하고 봤는데 열어보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놨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 사람들은 역시 바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것으로 창업한 회사들도 뭐 정말 많고 요즘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무슨 말을 쳐야 될지 그거를 판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회사도 생기고 있고 그런 사이트도 생겼더라고요. 네. 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어떤 얘네와 대화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을 그래서 계속 그거를 쳐가면서 옵티마이즈 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게 근데 사람들이 잘만 나오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요런 진짜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죠. 자기 주머니에서 $5씩, $10씩 진짜 매달 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제 여기가 계속 똑같이 프리디파인된 노이즈 프로세스라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저의 이제 목표가 이제 이런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프리딕티브 코딩과 함께 만드는 것들이 이제 목표인데 그런 것들은 없을까? 찾아봤더니 있어요. 역시 있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이게 이제 노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로 2021년 엔비디아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게 딥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로 비슷한 걸 구현해놓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리학 앙굴리 모델을 실현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쓴 거죠. 해서 결국에 굉장히 프릭티브 코딩을 닮은 아키텍처로 이제 변신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요게 전체 모델이고 얘가 한번 러닝을 다 끝낸 다음에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할 때는 그 탑다운 모델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여기를 따로 그린 것 뿐이고 사실은 이게 전체 모델이에요. 그래서 바텀업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탑다운에서 떨어지는 정보가 같이 만나서 그 레이턴 스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사실은 여기서도 이 두 개가 언바운드 된 건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스페시픽한 자기네들의 트릭을 써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더 이상 무슨 이 뇌과학이랑 연결시킬 만한 컴포넌트가 없어서, 근데 굉장히 엔지니어링한 컴포넌트로 이거를 조금 스테이블라이즈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그거 약간 블러리한 이미지 뽑아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컨셉이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대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혹시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써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디퓨전 모델 하시는 분들의 항상 페이퍼의 가장 마지막은 뭐라고 써 있냐면, 디퓨전 모델의 한계점으로서 하나가 레이트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면서, 제 뇌피셜은 앞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고 있어요. 심지어 가고 있는데 일단 요 모델을 조금만 더 디테일을 얘기를 드리자면, 요게 이 그러니까 누브베에서 BA에서의 식이에요. 그 로스 펑션이고, 요게 디퓨전 모델의 식인데 똑같아요. 이 리컨스트럭션 텀, 프라이어 매칭 텀, 디노이징 텀이 있는데, 그냥 여기선 노이즈화 시키지 않고, 이 끝이 노이즈가 아니에요. 이 끝은 정말 어떤 그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의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디노이징 매칭 텀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하이라키칼 인코딩, 디코딩의 그 러닝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에서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다시 살려냈다는 거, 그 수리아 강굴리의 그 모델에서 다시 살려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바이올로지컬리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모델에서 다 스킵 커넥션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 윗단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러 정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컨볼루션도 겪지만 그냥 스킵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바이올로지컬리 앱스트랙이 잘 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 인포메이션이 둘 다가 이제 이 인코딩과 러닝 과정에서 머지가 되고 있고, 한번 배우면은 이제 이렇게 Z가 다 잘 형성이 되면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렇게 오퍼레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러니까 블러리한 그런 이미지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에서, 이 페이퍼에서 처음으로. 근데 이게 엄청 사이트가 많이 됐어요, 이 페이퍼가. 하지만 역시나 프릭티브 코딩처럼 퍼셉추얼 모델은 아니다. 역시 이건 한번 러닝 시키고 계속 제너레이션만 시키는 모델이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릭티브 코딩이 정말 할 일이 많다. 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브레인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냥 퓨어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좀 계속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식은 똑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요 디퓨전 모델에서는 요거 하나하나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디퓨전 되는가. 근데 얘는 이제 정말 하이라키칼 레벨이다. 그런 점이 다르고, 또, 이 디퓨전 모델에서는 인코더가 그냥 프리디파인 된 노이즈 프로세스인데, 여기서는 배우는 과정이다. 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역시나 언바운디된 문제는 계속 있어서, 얘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잘 하냐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언바운디된 인코더와 디코더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잘 트레이닝 시키는가가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인퍼런스, 프릭티브 코딩처럼 인퍼런스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모델이고, 이게 이제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의 모델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첼시 핀이 최근에 2021년에 얘를 인퍼런스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교수님 페이페일리도 있네. 페이페일리도 있고, 제가 다 이제 하네요. 예, 뭐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다 하네. 다 하고 있어요. 버클리와 스탠포드에서 예.
미국 서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그건. 씁쓸하고 이제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맞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언바운드된 이 러닝 프로블럼이 크니까 이걸 한번 그리디하게 고쳐보자 해서 어떤 걸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만들어요 얘를. 그래서 이제 그리디한 거는 러닝을 고치는 알고리즘의 하나였고 얘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화 시키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리디 하이라키칼 베리에이션을 오토엔코더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길 이제 GHV라고 불러요. 뭐냐면 일단 요 러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얘네들을 한꺼번에 고치지 말고 조금씩 고친 다음에 프리징 시키고 그다음 여기 고치고 프리징 시키고 여기다 고친 다음에 프리징 시켜서 단계별로 이 시냅틱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고치면 저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치면 여기가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그게 이제 그리디한 방식으로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는 한 번 쭉 다 모든 이미지를 러닝해서 제네레이션만 했는데 이제는 비디오 프리딕션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통과시켜서 그걸 다시 다음 장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바꿨는데 결국에 요 그리디한 방식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하이라키에서 이 회색 화살표가 인코딩이에요. 인코딩하는 과정을 배우고 걔네들이 다시 프라이어로 또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와 이 가장 탑 그 하이라키 소스를 붙여서 이거를 러닝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프리징 시켜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늘려서 다시 소스를 제네리티브 소스를 뒤에 붙여놓고 여기를 또 학습하고 그게 끝나면 여기를 또 프리징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화를 시켰다는 게 이 페이퍼의 주된 어떤 컨트리뷰션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비디오 프리딕션으로 바꾸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바꾸면서 인퍼런스를 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자기네들 로봇 찍은 거고요. 로봇 암 찍은 거고 이게 그리디 HV인데 상당히 그래도 뭐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하고 이제 이게 아마 뭔가 요즘 잘 되고 있는 비디오 프리딕션 모델인가 보죠. 스토캐스틱 RLN이. 근데 이거 보면 약간 퍼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화면이 멀리 있어서 제대로 찝진 못하겠는데, 이게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비디오 프리딕션의 퍼포먼스를 한 단계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셀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에는 스테이블 디퓨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DDP, 그러니까 시리아 강굴리의 논 이퀴블리엄 피지컬 지식으로부터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지고 피터빌의 DDPM이 만들어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이제 첼시 핀이 또는 이 그룹들이 아마 더 한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셀프 슈퍼바이즈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만들어서 아직은 근데 요 각 단계의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해석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뉴로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되게 큰 건데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이 퍼포먼스 늘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으로는 아직 해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걸 지금 한번 프리딕티브 코딩이랑 비교해 보려고 지금 해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첼시 핀과 뭐 피터 하빌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RL과 이렇게 월드 모델이 뭔가 일치되는 그런 그러니까 에피스테믹 러닝과 프래그매틱 러닝이 합쳐지는 그거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너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페이퍼들이 나오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그런 만한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이 로봇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RL과 그런 AI의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 피터 하빌 레벨 그쪽에서 이렇게 좋은 페이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RL에서도 완전 리딩 그룹이고 이쪽에서도 리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팀이야말로 네. 정말 액티브 인퍼런스를 모르거나 무시를 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그래도 같고. 뭐 세르게이 레빈이 그렇죠, 프리스턴과 맞아요. 비슷한 그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즈 된 그런 RL도 뭐 페이퍼를 낸 게 있으니까 아마도 어웨어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그러니까 로봇이 조금 더 RL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월드보다 조금 더 내추럴리스틱하다면 또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내추럴리스틱한 게 저희 인간에 인간이죠. 대한 네, 연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지금 이것들을 다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설명한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걸 보시는 네, 분들이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네.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진짜 그래요. 저는 프리딕티브 코딩과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에 엄청 관심이 많고 네. 교수님은 RL과 인트로셉티브 AI 쪽이 많으니까 사실 저는 최소한 한국에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이 전방위를 다 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항상 꿈을 꾸고 그러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제가 보면 중요한 주제들이 음,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또 심지어 인간을 연구하는 뉴로 사이언티스트이니까 예, 뭐 근데 로봇도 참 음. 탐나고. 로봇을 하나 좀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앞에 예, 저 디퓨전 모델 할 때 아까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어떤 슬라이드로? 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예,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그 액션과 이런 조금 더 예, 관련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조금 더 듣고 싶었고, 예. 일단 그거부터 한번 말씀. 그러니까 이쪽에 그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이라서 네. 이게 이걸 가이드 해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음, 건데 저는 이게 가이디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면 메모리 가이디드 음, 어텐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골이 주어졌을 때 그 골과 관련된 정보가 메모리에서 리트리발이 되고 그게 워킹 메모리로 로딩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쭉 센소리 쪽으로 퍼지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모델들의 어떤 그게 있다고 생각하기 되게 신기한 건 어쨌든 저희가 인식과 추론이나 기억과 주의에서 말했던 호필드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가 여기 다 달려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과학적 파인딩이 아니니까 신기하다기보다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을까라는 근데 것들을 요새 트랜스포머가 너무 다 인기 쓰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썼나? 그러기에는 너무 딱 뭔가 그 신의 한 수를 딱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제가 별로 안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 질문 멀리 돌아와서 교수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요렇게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것도 사실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인바디드 된 어떤 메모리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어떤 관련된 정보가 끄집어져 내지고 그게 이제 트리거는 시키지 않지만 이건 정말 순수하게 어떤 스폰티니스 액티비티지만 한번 액티비티가 터져 나면 그 다운스트림으로 쉐이핑이 될 때 그런 액션을 내가 한 다음에 거기서 관련된 정보가 끄집어내져서 또는 내가 액션을 해서 뭔가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 들어오는 센소리 정보에 의해서 아마 이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 퍼셉추얼 모드가 딱 그 노이즈 프로세스로 고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트랜스포머의 정보도 사실 프리딕티브 코딩으로 치자면 계속 들어오는 센소리 정보도 여기에 계속 관여를 하면서 제네레이션을 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골이 있으면 그 골에 관련된 정보가 또 들어가면서 계속 리쉐이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하면은 에너지 효율적인 프리딕티브 코딩을 구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액션이 노이즈를 만들어낸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노이즈를 만든다기보다 우리 뇌는 계속 어떤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계속 어떤 그냥 스폰티니스하게 뜨는 그런 액티비티가 계속 베이스라인에서 깔려 있고 거기에 뭔가 이 프리트레인된 그런 컨디셔널 모델들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골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네. 이게 너무 저도 이 속에서 너무 흥분이 나요. 지금. 하고 저도 그래서 이게 액션이랑 정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네. 사실 아까 저 우리하산 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우리하산 톡을 못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우리하산 톡을 오늘 오전에 들었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컨텍스트가 음, register generalization을 한다.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재밌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딱 컨텍스트가 제너럴라이제이션 리지스트 한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추럴리스틱한 환경은,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네. 예,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리지스트 하는데 그 옆에 컨텍스트라는 말이 가로로 있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게 결국 컨텍스트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거기에서 뭔가 앱스트랙션을 해서 난리지를 뽑으면 그게 결국 컨텍스트가 바뀌면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디렉트 핏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딱 교수님께서도 저 컨디셔닝 저게 컨텍스트를 주어지면 거기에 메모리 가이디드된 어떤 프로세스가 쭉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거 같고 여기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델에서 그러니까 가장 특징인 게 바로 저 컨디셔닝, 저 컨텍스트. 예, 저는 오히려 여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여기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트랜스포머 여기 끼어드는 게, 진짜 재밌다. 오히려, 이 부분도 재밌긴 한데, 디퓨전 프로세스는 너무 저의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서 그냥, 정말 대단한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들으면서, 이게, 제네티브 모델을 쉐이핑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데 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되게 그 유명한 방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페이퍼들이 되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데니엘 란 야민스 그룹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fMRI 콜레이션 봐가지고 굉장히 콜레이션이 혹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뭔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뭐냐면 제가 사실 저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던 건데 뭐였냐면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 내가 이게 고양이 사진인데 그게 고양이 사진인지 개사인지는 레이블이 안 된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진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각 이미지들을 뭐 16x 16해서 300 몇 개로 다 쪼갠 다음에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들은 포지티브 이그젠플로 만들어 놓고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들은 네게티브 이그젠플을 만들어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는데 어떻게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냐면 포지티브 이그젠플들은 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고 네게티브 이그젠플은 더 멀리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레이블은 없지만 그 두 개의 어떤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 이미지와 텍스트, 그러니까 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거니까 뭐 멀티모달 이미지들을 러닝 시키는 기법으로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그게 사실 교수님 이전에도 저희가 했었지만 멀티모달 러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정말 얼만큼 우리가 말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일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글자를 가르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러닝으로 들리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자와 소리를 매핑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런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골은 정말 딴 데서 주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트로셉티브하게 내가 밥을 먹어야 돼 또는 내가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될 때 그 골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들어진 어떤 소스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면은 그것과 관련된 내가 여태까지 셀프 슈퍼바이즈 했던 어떤 임베딩 벡터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하여튼 또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들이 또 머릿속에 복잡한 그게 결국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결국에 더 궁극적으로 가보면, 이 셀프 슈퍼바이즈 네. 러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결국 이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에서 계속 지스트를 뽑아내고, 음. 거기서 다시 그걸 컨텍스추얼라이즈 하는 그 과정으로 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에 저도 컨텍스트가 되게, 컨디셔닝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 정말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로 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게 프로세스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의 시대가 음. 점점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뉴로사이언스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네. 프로세스를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뭔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 분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통증에 대한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서 그러니까 약간 픽스트된 예. 뭔가 하나의 아까 스트럭처럴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게 음.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프로토타입을 얻는 게 되게 핵심 연구 주제였다면 지금은 뭔가 세상과 네. 인액티비즘처럼 예. 지금 새로운 컨텍스트가 왔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얘가 맞아요.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음. 중요한 그런 어떤 질문이 음.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 필드에서도 계속 그 다이나믹 프로세스 모델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얼핏 보면 안 보이지만 예. 큰 그림에서는 다, 베리셔널 네. 인퍼런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큰 흐름에서는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컨텍스트의 중요성,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로의 어떤 트랜지션을 지금 잘 보여주는 굉장히 네,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바이올로지컬 플러저빌리티를 뭐 차치하고라도 이런 모델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페줄로 음. 페이퍼의 얘기를 곁들여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요 컨디셔닝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 그냥 마인드 원더링이나 이런 그런 레스팅 스테이트의 네. 과정이라서 정말 그야말로 이 제너리티브 모델을 옵티마이즈 그렇죠. 하는 것 네. 같고 이제 컨텍스트가 주어지면 네. 거기에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너가 아닌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와 관련된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제니틱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기억하시는 분 제가 편집할 때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프래그매틱한 부분으로 넘어오면,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폼 DP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RL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RL이랑 또 폼 DP, 이 액티브 인플루언서에서 폼 DP가 어떻게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하고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재밌네요. 제가 너무 좀 시간을 딜레이해서 죄송하고, 이 진짜. 정말 저는 신인류 채널이 저희가 서로한테 배우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어디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런 얘기는 진짜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까울 정도로 지금, 좀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여튼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네. 하여튼,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너무 수고 주에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